some people에서 끊어봅시다. 여러분, some people. argue에서 끊고 that에서 끊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There's a single, logically consistent concept에서 끊고 어휘 포인트는 single, consistent 여기입니다. 단 하나의 라는 뜻이고 logically는 논리적으로 일관적인 라는 뜻이죠. 이렇게 오늘 글씨가 이렇게 안 써지냐? 왜 이렇게 못 쓰는 것 같지? 원래 못 썼나? 자, 오늘도야. 자,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주어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주어가 people이지. 통념이죠. 일반인들 양민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나 주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 이거 뒤집으면 주제문이 바로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논리적인 어떤 일관적인 개념이 있다고. only나 always 같은 단어 나오면 웬만하면 오답이라고 했죠. 자, 노은 앞에 대괄호 열고 그 다음에 reading 닫고 대답에 대괄호 열고 그 다음 apart에서 닫고 from 앞에 소괄호 열고 else 닫고 people 앞에 대괄호 열고 북에서 일단 닫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은비 해석해보자. 사람들은 주장한다. 단 하나의 논리적으로 일관된 개념. 어떤 개념인가요? 자, 노은에다가 어퍼 포인트 하고요. 어떤 개념? 노은. 독서라고 번역하면 돼요. 독서라고 알려져 있는 일관적인 하나의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주장한대요. people 중에서도 썸이면 진짜 극소수거든. 진짜 바보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진짜 바보들은 이게 독서라는 거 정의 하나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대. 이거 뒤집어봐, 은비야. 주제문이 나올 겁니다. 독서의 정의는 다양하다. 이게 이 주제문이죠. 첫 문장의 중요성. 자, 그 다음 주절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실 가볍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수식어구 붙어 있네요. 자, 수식어구까지 한번 붙여볼까? They can be set apart에서 set apart에다가 어퍼 포인트 할게요. 자, 요게 하나의 동사고요. 이거 분리시키다라는 뜻의 PP형입니다. 분리시키다, set apart. 당연히 어휘 문제가 나온다면 이 set apart를 분리하다라는 다른 단어의 대용어로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분리하다 어떤 단어 아는 거 말해볼까요? 분리하다. separate. 그죠? separate도 괜찮고 divide라는 단어도 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segregate 같은 단어, 좀 수준 높은 단어를 본다면 자, 그래서 분리될 수 있는 다른 것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하는 수식어가 줄줄이 뒤에 붙어 있지만 결국 주절에서 중심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멍청하게도 독서가 단 하나의 일관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해요. 근데 음은 바로 제시했죠. 독서가 그렇게 단순할까요? 네. 자, 독서가 그렇게 단순할까요? 다음,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to 앞에 대괄호 reading 닫고 SV 표시 way에다가 is에다가 SV 표시할게요. 자,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독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 생산적인은 헬이나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얘는 플러스 단어잖아요. 그럼 얘는 아까 나왔었던 양민들의 통념의 진수를 뒤집은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독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산적인 방법은 자, 그 다음 만약 빈칸 문제 같은 게 나온다면 여기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loosely related set of behaviors 에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는 혜린이가 해석해보자. 가장 생산적인 방법. 자, 어떤 방법? 독서를 생각하는 것. 방법은 뭘로? 뭘로 생각해요? 헐렁하게 연결된 행동의 집합. 자, set는 집합이란 뜻입니다. 수학 용어로도 집합을 set이라고 해요. 그럼 부분 집합은 영어로 뭐야? subset, sub. 네, 그렇다고요. 자, 헐렁하게 연결되어 있는 행동의 집합이 독서이다. 자, 여기서 주제문을 한번 심화시켜 봅시다. 지인아, 독서는 헐렁하게 혹은 느슨하게 연결된 행동의 집합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독서는 되게 넓다. 그렇죠. 독서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독서의 정의는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겠죠. 주제문 반복이니까 끝났어요. 2번 연속 반복됐으면 무조건 주제문입니다. 대답해 대괄호 열고 그 다음 resemblance에서 닫고요. 그 다음 would be he 앞에 as 앞에 소괄호 열고 phrase에서 닫고
without 앞에 소가로 trait에서 닫은 다음에 upper 포인트는 owing to에다가 밑줄 긋고 그 다음에 without having에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자, 해볼까요? 지인이 해석해보자. 가장 어디로부터요? 앞에서부터요. The productive way. 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 독서에 대해 생각하는 헐렁하게 느슨하게 연결된 행동의 집합이다. 그렇죠. 느슨하게 연결된 행동 집합입니다. 문장이 끝났고 대세다가 밑줄 긋고 belong 속해 있는 belong은 속하다라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적을게요. 뭐뭐에라 붙이면 안 돼. 속하다. 뭐뭐에를 쓰려면 to까지 같이 와야 돼요. 뭐뭐에 속하다. belong to. 여기서는 그냥 to 없이 쓰였으니까 그냥 속하다. 함께 속해 있는 owing to는 전치사입니다. 하나의 전치사고요. 이게 무슨 뜻이야, 지인아? 어디에? 아니에요. 뭐뭐 때문에. 자, family resemblance는 가족 유사성인데 요거 좀 어려운 개념이 등장했거든요. 제가 주절의 중심 내용이 끝나면 부사절이나 부사구의 내용들은 다 어렵다고 했잖아. 가족 유사성을 의미하는 게 뭐겠어? 항상 키워드 연결해야 돼요. 유진이 가족 유사성이 뭘 의미할까?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이걸 드럽게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가족 유사성이라는 언어학에나 나올 법한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라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부사절이니까요. 이해하려 하면 더 힘들어져. 자, 가족 유사성이라는 건 가족들 똑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엄마, 아빠, 뭐 아니면은 자녀들 다 외모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비슷하죠. 이것처럼 독서의 정의 역시 가족처럼 유사하지만 다 다양하다가 될 겁니다. as부터 자 여기 프레이스까지는 또 한 번 부사절이고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 그 구절을 사용했대. 자, without having은 having in common에다가 어휘 포인트 해볼까요? having in common. 자, 여기는 태은이 해석해볼까요? having in common이 무슨 뜻이니? 공통점을 갖지다라는 뜻의 동사구인데 여기 ing 붙여서 동명사가 되었어요. 자, 단 하나의 defining that 여기는 볼펜으로 밑줄 긋겠습니다. 단 하나의 결정적 특성. defining은 결정적인이라는 형용사예요. 단 하나의 결정적 특성을 가지지 않은 채로. 자,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을 뿐이죠. 자, 독서의 정의는 다양하다. 자, consequently 앞뒤 소가로 결과적으로. 자, 여기는 별표한 다음에 삽입 적어주세요. 삽입. 자, 앞이 원인, 뒤가 결과가 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결과. effort. 네. 네, 괜찮아요. 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네. 채점이 맞춰졌나요? 나중에는 다음부터는 채점이 끝나면은 갖고 계시다가 끝나면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돼요.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셔도 되고. 왜 저기 책상? 네, 알티룸 조교 책상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왜 안쓰럽잖아. 겁이 잔뜩 먹었잖아 지금 원장님 때문에. 잘해줘 너희들이. 알겠어요? 자, consequently에다가 결과적으로. 방금 들어오면서 자기가 큰 실수한 것처럼 이래가지고 놀라셨어. 결과적으로 effort to distinguish에서 끊고요. effort에다가 s reading from non-reading 끊어주세요. 자, 주어는 effort고 그 다음에 are destined to fail까지 밑줄 그어봐. 자, 여기가 V로 동사가 됩니다. 자, 여기는 하윤이 해석해 봅시다. consequently. 자, efforts라는 동사 또는 명사는 투부정사와 어울리거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한 노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구별하기 위한 노력들은 누구랑 누구를? 독서와 비독서죠. 논이 붙게 되면 비 혹은 부정의 의미를 만들어요. 독서와 비독서를 구별하는 노력. 자, 여러분들 퀴즈 낼게요. 주제문을 제대로 견지하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아. 빈칸 문제 나오면. 자, 독서와 비독서를 구별하는 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개념이죠. 독서는 의미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주제문이었잖아. 그럼 독서랑 비독서를 구분한다는 건 이게 독서고 이건 독서 아니야. 확실하게 독서의 개념은 정해져 있어 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치?
독서의 개념은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개란 말이야. 그래서 주제문에 기반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진술이에요. 그럼 만약 B에 빈칸이 뚫려 있다면 마이너스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요. 어휘 문제를 풀건 빈칸 문제를 풀건 똑같아. 논리 독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게 만약 학교 시험에 빈칸 문제로 나온다면 이 부분을 패러프레이즈해서 낼 거예요. 마이너스 3개 플러스 3개 지우고 마이너스 2개 남기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완전 마이너스 쪽 fail 같은 단어를 고르면 되겠죠. 알겠지요? 자, 세리가 해석해보자. consequently부터. 네, 결과적으로. 독서와 비독서 사이. 네. 구별하는 노력은까지가 주어였지? 그래서 동사는 나가 되는 건데 be destined to는 그냥 수거로 외울게요. 요게 이 destin 하니까 destin이 떠오르지 않니? 여기 형용사형이거든요. 얘는 뭐뭐 할 운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할 운명이다. 자, 대속해볼까요? 뭐 할 운명이다. fail. 실패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There is no agreement. 합의가 없어서요. 어디에? 자, on 다음에는 명사 덩어리가 오거든. what부터 qualifies까지만 할게요. what부터 qualifies까지 어법 밑줄. 자, what은 의주 동을 형성하고 의미는 것이 된다고 했죠. 의주 동입니다. 자격을 주는 것. 자격을 주는 것이죠. 자, 계속 해석해보자 다시. consequently부터. 전체적으로 독서와 비독서를 구분하는 노력은 실패할 운명이다. 합의가 없기 때문에. 자, 독서와 비독서를 구별하는 노력은 자, 운명이다. 실패하게 될 운명입니다. 자, because 다음에 이유가 나오고요. 어떠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자격을 주는 것. 자, 이때 qualify는 뜻을 따로 적을게요. qualify입니다. 얘는 자격을 주다. 자격을 주는 것에는 합의가 없습니다. 이때 agreement도 어휘 포인트 하고요. 자, as 앞에 소가로 열고 일단 reading 닫고 in 앞에 소가로 first place에서 닫아주세요. 자, in the first place는 애초에란 뜻입니다. 애초에 독서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에 대한 것은 합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은 이미 주제문이 완성되고 나니까 글이 점점 지루하게 느껴지죠? 다 안 봐도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을 거야. 어휘 문제가 나와도 주제문에 기반해서 대립상 만들면 되고 빈칸 문제가 나와도 빈칸에 주제문 들어갈 테니까 주제문 생각하면서 키워드 찾으면 되고 알겠죠? 자, 다음 5번입니다. 자, 여기는 더비더비 구문이라서 먼저 구조부터 파악하고 갈게요. 더 more, edge랑 더 more 이렇게 두 개에다가 밑줄 그어봐봐. 더비, 더비 구문입니다. 더비. 더 more 다음에 one tries to figure out where the border lies 에서 끊고요. where부터 lies까지 밑줄 긋고 자, 해석해보자. 여기는 세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볼까요? 더 more 빨리 해야지 빨리. 더 more. 제가 이게 끊어준 데까지만 하면 돼요. 더 more. 원에서 끊었냐 왜? 더 more까지 끊어야죠. 더 more. 뭐 할수록? 더 많을수록. 누가? One tries to figure out. 한 사람이 figure out은 알아내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알아내다. 자, 더 많이 한 사람이 알아내려 할수록 의주동으로 명사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어디에 경계선이 있는지. 자, 이것도 한번 논리 독해 해봅시다. 자, 은비야. 한 사람이 경계선을 알아내려고 한다. 이게 무슨 의미야? 독서라는 키워드 연결해야죠. 독서의 경계를 알아내려고 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 독서의 정의를 한정하는 거죠. 그럼 플러스 논리예요? 마이너스 논리예요? 마이너스 논리니까 뒤에 빈칸 뚫려 있다면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 3개 지우고 마이너스 중에 OX 문제입니다. 자, 더 많이 알려 할수록 그럼 여기 봐봐. 주절이 끝났죠. between부터 reading까지 봐도 볼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죠. 있지? 그럼 독서와 비독서 사이에 놓여있는 경계를 알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자, 그 다음 더 more edge cases에서 끊어보세요. 더 많은 edge case는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모서리 혹은 변두리, 모퉁이란 뜻이거든요. 모퉁이 사례들이 뭐겠어? 특이한 사례, 예외들을 뜻합니다. 맞아요. 예외 사례들이 will be find에서 끊고 be found에다가 어법 포인트 할게요. 더 많은 예외 사례들이 발견됩니다. 자, 어법이 나온다면 여기에 be and 를 BPP 수동을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예외 사례들이 발견됩니다. to 앞에 소가로 끝에 닫고 stretch에다가 어휘 포인트. stretch는 자, 늘리다, 쭉 뻗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용어의 유연한 경계. 자, 여기도 말이 되게 현학적이에요. flexible boundaries에다가 밑줄 그어봐. 어휘 포인트. 자, 여기도 투부정사 부분이 결과적 용법이라 해석이 좀 어렵거든요. 자, 여기는 윤서가 해석해보자. 더 무어, 뒤에 부분은 무어부터. 더 많은 특이 사례가 발견된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다시 독서의 경계를 나누려고 하면 나눌수록 마이너스 논리죠. 그렇게 할수록 더 많은 특이 사례가 발견된다. 정의는 더 힘들어진다라는 마이너스 논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안 끝내고 의미 단위를 만약에 투부정사 이 boundaries 여기 to stretch 부분까지 확장해서 하려면 진짜 어려워질 거야. 너무나 단순한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규칙 같은 거거든. 그 용어의 유연한 경계를 확장하게 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진아? 그 용어의 유연한 경계를 확장하게 된다. 이걸 한번 맥락적인 의미를 말해봐. 용어의 유연한 경계가 확장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경계가 무한히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확장하기는 더더더 경계를 설정하기가 더더더 힘들어진다는 의미인데 해석해봤자 큰 의미도 없을 뿐더러 주절의 내용을 바꿀 수도 없을 뿐더러 해석만 어려울 뿐이고 단어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절 중심의 요약을 하는 게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주절이 끝나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자, 더즈 앞뒤 소가로 그러므로 자, 다음 그러므로 it is worth 다음에 attempting까지 어법 포인트 해봐. 그리고 지하 be worth ing 부분이죠. be worth ing. 자, 여기는 유나가 해석해 볼까요? be worth ing는 혹시 어떤 뜻의 구문인지 아나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이죠. concentrate. 자, it is worth ing. 네. 자, it 가조 용법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무엇을 시도할? 야, it ing 가조 진주. 이거랑 달라요. it is worth ing는 특수 구문이에요. be worth ing가 하나의 동명사 구문이거든. 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데 얘가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이건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it ing 가주어 진주어 용법이야. 동명사를 진주어로 취하는 특수한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worth야. 이런 거 뭐 있냐면 it is fun ing 이런 것도 있고요. 또 it is worth ing도 있고 쉽다 it is no use 필요 없다 할 때 it is no use ing 이런 특수한 관용적으로 동명사를 진주어로 취하는 구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it is worth ing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 뭔가를 수집하기 위해서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례의 독서를 자, 여기다가 어휘 포인트 해볼까요? exceptional forms of reading에다가 밑줄 긋고 만약 어휘 문제나 혹은 빈칸 문제 나온다면요. 이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worth에다가 어휘 포인트 해봐. 자, 그럼 유진아 이 글의 주제문을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주제문이 뭐였니? 주제문이 뭐였니? 이 글의 주제문 독서의 정의는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 혹은 독서의 정의는 다양하다 였었잖아요. 그러면 예외적인 형태의 독서 즉 여러 가지 형태의 독서를 수집하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래 주제문에 따른다면 여러 독서의 개념들 혹은 정의들을 수집한다는 거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독서의 정의는 다양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정의를 수집하는 건 가치가 있는 행위이죠. 자, 그래서 어휘 문제가 나온다면 이 부분에다가 내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이것은
이러한 예외적인 형태의 독서를 수집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인투 앞에 소가로 열고 그 다음 포럼에서 닫고요. 이게 좀 낚시예요, 여러분. 앞에서 주제문이 확정된 글은 뒤에서 이렇게 약간의 함정을 많이 파거든. 싱글은 그냥 통상적으로 본다면 플러스 단어야 마이너스 단어야? 마이너스 단어니까 하나의 정의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 싱글 다음에 붙은 포럼 때문에 싱글은 플러스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로 합치면요. 왜냐면 포럼이 뭐니 포럼? 유나야 포럼이 뭐야 포럼? 많이 들어본 단어죠. 우리말로. 포럼은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장소를 뜻해요. 이 그리스의 아고라는 들어봤지? 민주주의의 그 고장이잖아요. 그리스, 고대 그리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 토론하고 이런 장소를 이 포럼이라고 했어요. 아고라는 광장이었고 포럼은 토론한 토론 장소. 또 이런 거 뭐 있지? 문서 기록하던 곳은 아카이브. 또 뭐 있었나? 이런 고대 그리스에 유래된 용어들이 되게 많죠. 포럼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으는 곳이에요. 의견을 나누는 곳이라서 하나의 포럼에다가, 즉 의견을 나누는 장소에다가 이러한 독서의 개념을 모아보자. 이건 플러스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싱글 포럼 때문에 플러스 의미가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봅시다. 자, 계속. 자, 원 앞에 소가로 열고요. 원에서 닫아주세요. 원 앞뒤 끊어주시고 원. 자, 그리고 하이라이팅은 어퍼 포인트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팅에다가 밑줄 그어봐봐. 그리고 원에다가도 밑줄 그어보세요. 자, 얘는 누구누구가 뭐뭐 하면서라고 적어주세요. 한 사람이 강조하면서. 자, 그리고 더 챌린지스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독해 규칙 같은 거예요. 혜린아, 지금 주절이 끝났지? 만약에 너희 다음 주 모의고사 볼 건데, 그지? 다음 주 모의고사 볼 때 앞에서 이렇게 주절 끝났어요. 저 같으면 절대 안 볼 것 같아요. 빈칸 추론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주제문을 그대로 답습하는 문장으로 주절이 끝났기 때문에 뒤에는 봐봤자 시간 낭비예요. 똑같은 얘기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 자, 계속 볼까요? 한번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한 사람이 강조하게 되면서 어려움들을. 자, 챌린지는 도전 말고 어려움으로 번역하세요.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faced 앞에 대괄호 anyone에서 닫고, wishing 앞에 대괄호, 다음 boundaries에서 닫고, where 앞에 대괄호, 그리고 끝에 ends에서 대괄호 닫아보세요. 뭐 보면 알겠지만 큰 힘이 없어요. 길어지기만 할 뿐이죠. 큰 힘이 없어요. 한번 해석해볼까요? 한 사람이 강조하게 되면서 어렵다는 것을. 이 부사절 안에서도 또 다시 한번 주절이 끝났네요. 사람이 어렵다라고 어렵게 되는 그냥 어렵대요. 어려워지고. 자, 어려움을 강조한다. 나 faced에다가 어퍼 포인트. 직면된 어려움이죠. 직면된 어려움. 누군가에 의해서. any wishing에다가 어퍼 포인트. wishing은 ing 동그라미 하고, 자, 앞에 있는 anyone을 수식합니다. 자, 설립하고 싶은 누군가예요. 자, 경계선이죠. the boundaries. 자, 경계선을 설립하길 원하는 누군가. 자, where에다가 어퍼 포인트. 자, 독서가 시작하고 끝나는 그런 경계선을 설립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혜린이 독서의 경계가 시작되고 끝나는 경계선을 설립하고 싶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죠. some people이에요. 즉 멍청한 사람에 의해서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이 강조된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 독서의 경계를 나누게 되면 결국은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봐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렇지? 힘들기만 하고 문법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수식 구조도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절로만 그냥 따따따 네 문장하고 그냥 문제로 들어가야 돼. 어떤 문제를 풀던 간에. 물론 얘가 빈칸 문제라면 사실 이런 부사절에다가 빈칸을 뚫을 가능성은 크긴 하겠죠. 하지만 빈칸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니까 항상 주제문을 의식하고 독해를 해야겠습니다. attempt에서 끊고요. moves에서 끊어주시고요. SV 표시하겠습니다. 자꾸 이 밑에 곰돌이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웃음이 나오네요. 네, 곰인가 근데 이거? 자, 이 시도는 움직입니다. understand the reading에서 끊고, 자, 이때 여러분 the attempt에다가 어휘 포인트 해보세요. 자, 시도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도 잘 보세요. 단어 연결해 볼 겁니다. 자, 지인아, 6번에서 attempting 나왔죠?
요 시도는 어떤 시도야? 그거는 하나로 그렇죠.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개념이에요. 예외들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니까 다양한 독서의 의미를 수집하는 것의 시도죠. 그러니까 플러스 개념이 돼야지, 그죠? 이 시도가 플러스로 나아가야 되니까 독서를 이해할 수 있다. 스펙트럼으로서. 키워드 나왔네요.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이 모니셀이야. 스펙트럼. 빛을 여러분 이과 있나요? 이과? 이과 윤서가 이과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이과가 한 명도 없다고 여기? 다 있어요. 누구야? 혜린이네. 혜린아, 그럼 스펙트럼이 뭐야? 이거 실험 나오지 않아요? 화학에서 나오지 않나? 전자의 그 에너지 준위에서 나오잖아요. 그치? 이 스펙트럼이 뭐야? 자, 스펙트럼은 빛의 파장을 나누는 장치 같은 거거든요. 프리즘 같은 거. 거기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나타낸 표 같은 걸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다양한, 약간 쉽게 얘기하면 그라데이션 생각하면 돼, 스펙트럼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라고 하면 다양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좀 그런가? 자폐증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자폐증이라고 안 하고 요새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떤 자폐증은 특정한 천재성을 발휘하기도 해요. 우영우 알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있잖아요. 암기에 미친 듯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 이것도 저도 한번 본 적 있다. 이걸 어스퍼거라고 하거든. 자폐 중에서 암기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경우가 있어. 이것도 자폐야. 근데 사회성이 엄청 떨어지는 자폐. 난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자폐는 진짜 말 그대로 좀 우리가 좀 이게 뭔가 힘들어하는, 의사소통도 힘들고 자기 혼자 생활하기 힘든 그런 자폐도 있고, 아니면 우울증의 형태로 자폐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예 말을 안 하는 그런 스펙트럼도 있고 되게 다양해. 우울증도 그래서 스펙트럼이죠. 하나의. 그렇죠? 그래서 스펙트럼은 어떤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스펙트럼으로 번역해요. 이 시도는 스펙트럼으로서 독서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플러스 개념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개념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오답이 돼요. 대답의 대괄호 열고, 그리고 끝에 닫겠습니다. 그리고 어휘 포인트 할게요, 여러분. expansive에다가 닫고요. 어휘 포인트 하고, 그리고 distinct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자, expansive는 광범위한입니다. 광범위한. 네. 충분히 광범위한. 기존 애들은 안 웃어주는데, 그치? 하도 우리 웃어줘서 고맙네요. 네. 자, 줘봐. 하나도 안 웃어줘. To accommodate. 지인 해석해보자. 충분히 광범위한 스펙트럼이야. 자, 근데 봐봐. 그쵸. 수식어구 의미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 해봤자 사실 이 스펙트럼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광범위한 거 당연히 스펙트럼의 특징 중 하나일 거고, 수용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분리된 혹은 개별의, 별개의란 뜻입니다. 별개의. 별개의 독서 활동들을 수용할 수 있다. 이때 수용의 의미가 뭐니? 하나의 프로그램. 그렇죠. 콜렉트겠죠.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주는 것을 accommodate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굉장히 꼼꼼하게도 학습을 했네요. 완벽하게. 자, 그림이 너무 괜찮네요. 자, 다음입니다. 자, 3-3번이고, 맞다. 여러분 오늘 혜린이가 올려준 거 보니까 5번이 또 들어간다고 하대. 제가 올렸는데. 아, 지인이가 올려준 거 보니까 5번이 들어간다는 것은 1, 2, 3, 4, 5 이 강도 1, 2, 3, 4, 5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네. 이건 이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A 선생님이 데이 1을 나가고 B 선생님이 2를 나가거든요. 근데 B 선생님한테 진도를 여쭤봤을 때 진짜 데이 2는 5, 6이 이게 장문이지. 많이 들어가고 데이 1은 장문이 안 들어가나 봐요. 그럼 장문이 아닌 5, 6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다른 강의여도? 확정 범위 B강쌤, 이 A쌤 나오면 알려주세요. 네. 자, 계속 볼까요, 여러분? 3번입니다. 3강의 3번. 자, 혜린이 일어나고 혜린 첫 번째 문장 해석해보자. 자, when부터 컴마 찾아야겠죠? when으로 시작하면 부사절을 만드니까 컴마까지가 부사예요. 해석해봅시다. 과학적 연구가
관련되는 한. 자, concerned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고요. 이 걱정된이란 뜻도 있지만 걱정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관련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과학 연구가 관련된다면 자, 이것도 잘 봐. 부사절이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키워드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간단하게라도 요약은 해야 돼요. 과학에서는 이 정도로 번역하는 거예요. 과학 연구가 관련되는 때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과학에서 가볍게 가시면 돼요. 과학에서 설명적 이야기. 봐봐, 단어를 또 현학적으로 늘려놓잖아요. 이거 한번 유진이 한번 번역해요. 설명적 이야기 뭐라고 번역할래? 설명 이라고 해야죠. 이해했지? 예, 이런 게 독해의 팁이에요. 설명의 이야기들은 expected here에서 끊고 주절 끝났죠. 자, 설명은 예상됩니다. other here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other here는 고수하다 또는 달라붙다 라는 뜻이 집착하다. 고수, 쌀국수. 자, 고수합니다. 자, 여기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도 가볍게 가야 돼요.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고수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불필요하게 문장의 성분을 늘리는 성분들은 최대한 제거하면서 라이트하게 가야 돼요. 내신은 물론 헤비하게 가야겠지만 예, 독해 모의고사 풀 때는 라이트하게 갑니다. 독서가 아니라 과학에서 설명은 달라붙습니다. 자, 그 다음 closely에다가 어휘 포인트. 아주 가깝게 달라붙어요. 자, 그러면 혜린이 실험적 데이터, 이것도 가볍게 봐봐. 실험적 데이터는 뭐라고 번역할 수 있겠어? 실험이죠. 끝났습니다. 주절이 끝났어요. 과학에서는 설명이 실험과 가까워진다. 실험에 가깝게 달라붙는다. 됐죠? 과학에서는 실험과 설명이 함께 가야 한다가 되겠네요. 다음, 투부정사부터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구이기 때문에 의미상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illuminate에서 끊어보세요. 단어가 확 어려워지죠, 갑자기. 자, illuminate는 illuminati. 빛을 이제 illuminati가 이제 빛 계몽된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요게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계몽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illuminate. 설명하다 또는 계몽시키다. 자, regular and predictable features of experience에서 regular and predictable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feature는 특징이고, 그리고 experience는 경험인데 이 경험이라는 단어도 어휘 포인트 할게요. 사실 여러분이 고3 정도 좀 능력치가 경험치가 쌓이면요, 요 단어를 보자마자 지금 이제 배우기도 하겠지만 요 단어를 보자마자 생각해야 될 점 포인트가 하나가 생길 겁니다. experience는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experience는 이걸 상징하는 단어예요. 과학이에요. 과학.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경험은 과학을 상징해요. 왜냐면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건 토대로 실험도 진행하는 거고 결론도 도출하는 거고요. 그럼 비경험,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건 뭐야? 상상이죠? 상상은 종교의 영역이겠죠. 상상으로만 하는 거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 그래서 경험이라는 키워드가 과학이랑 정말 크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경험적 방법론. 이게 뭔 의미겠어? 실험이에요, 실험. 경험적 방법론. 이게 실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경험이 의미하는 것 곧 증거가 돼요, 증거. 경험은 증거를 의미하는 거고 증거는 곧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학 지문에서 경험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과학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이 이것까지 잡기는 힘들었을 거고, 그럼 경험이 의미하는 건 과학이고 또 실험이니까 규칙적인 것이고 예측 가능하겠죠.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거고 증거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규칙적인 것이며 예측 가능하겠죠. 이런 키워드들이 아마 나중에는 보일 겁니다. 어차피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부사구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혜린이. 자, 첫 문장 해석부터 하고 요약해 볼게요. 어려운 글이네요. 과학적 연구에 관해서 설명은 고수된 것으로 믿는다. 설명이 실험적 데이터에 고수된다는 좀 어색한 것 같고 달라붙는다라고 할게요. 자, 설명이라는 것이 실험적인 데이터에 관련되면 달라붙습니다. 과학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설명할 때 실험이 중요하다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 다음 뭐 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 경험을 규칙적으로 또 예측 가능하게 설명하려면 과학은 실험을 해야 된다는. 과학에선 실험이 중요하다. 됐죠? 자, 두 번째 문장. 사실 첫 문장 보고 주제문 정리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나 however, 어휘 포인트. 첫 번째 문장에 너무 뻔한 통념이 나오면 뒤집힐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지인이 해석해보자. This paradigm. 자, 패러다임은 한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 같은 걸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이 패러다임은 때때로 conceal. 그렇죠. conceal에다가 어휘 포인트. 근데 이거 감추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자, 대답해 대괄호 열고 element 닫고 또 대답해 대괄호 열고 끝에 닫아주세요. 그리고 대세다가 upper 포인트. 동격에 대시고요. 앞에 있는 사실의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완전한 문장으로 수식이라면 좀 그렇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자, 어떤 사실? 이론은 load, 탑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채우다, 탑재하다, 넣다의 뜻입니다. load. 혹은 짐을, 자, 이건 적을까요? 1번 뜻은 짐을 싣다의 뜻이에요. load가 짐이란 뜻이거든. 그럼 다운로드가 뭐니? 은비야. 다운로드. 짐을 내리는 거죠. 옛날에는 배로 짐을 날랐잖아요. 배로. 그죠? 그럼 배에서 짐을 내리는 게 다운로드야. 이게 IT용으로도 쓰이고 있는 거고. 그럼 짐을 싣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업로드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업로드. 짐을 싣는 거. IT용으로 쓰이고 있고, 너무 과도하게 짐을 실었어. 오버로드. 자, 그래서 짐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는 부하라고 하거든요. 부하? 짐을? 그러면 짐을 과도하게 실은 상태를 우리 뭐라고 부르니? 과부하라고도 하죠. 과도한 부하. 너무 다 명쾌한 설명이다. 자, 그러나 이 패러다임은 인정받고 있고 한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이니까 잘못된 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원래는 진실이에요. 패러다임이 이미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칙 같은 거예요. 이건 자체를 뒤집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때때로라는 단서가 붙었죠. 아주 가끔씩은 이라고 예외적인 조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뒤집으면 안 돼요. 과학이 실험과 연관됐다는 거 뒤집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때때로는 아주 가끔씩은 사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자, 이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이론은 여기서 과학을 상징하는 단어죠. 역시 이론은 과학 실험에서 쓰이는 용어잖아요. 얘도 과학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과학은 이론들은 자, 깊게, 자, 로드는 탑재되어 있다 혹은 넣어져 있다, 채워져 있다. with 앞에 소가로 열고 create elements에서 닫고요. 여기서 creative에다가 어휘 포인트. 과학은 창의적인 요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용어 연결할 줄 알면 맞출 거고 대용어 연결 안 했으면 헷갈릴 거예요. 자, 그러면 태은이 크리에이티브는 첫 번째 문장과 봤을 때 대리버가 돼야 되거든. 어떤 단어와 대립되는 걸까? 창의적이다. 그쵸.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것의 대리버로 나온 거죠. 끝났죠. 이것만 잡았어요. 이해했나요? 네. 자, 얘는 예측 불가능한. 그걸 뭐라고 하니? 불예측? 비예측? 그냥 예측 불가능한이라고 쓸게요. 불규칙이랑 그리고 예측 불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 단어로 크리에이티브로 받았네요. 이게 대용어 연결까지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들, 과학은 예측 가능한 어떤 실험으로 혹은 경험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했었던 그 사상이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로도 아주 가끔씩은 채워져 있다. 과학도 예측 불가능한 혹은 불규칙한 특성 혹은 실험이 아닌 특성들을 반영해야 된다가 결국 최종 주제문이 되겠네요. 대세다가 어퍼 포인트. shape 끊고 research product 끊고요. 끝에 닫아주세요. 자, shape은 동사로 형성하다, 만들다의 뜻입니다. 자, 만들다. 연구 프로젝트에 건설을 만들고 또 증거에 해석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창의적 요소들로 가득 채워있다. 자, 뒤에 수식어까지 반영하니까 너무 어려워지죠? 그래도 내신이니까 정리는 해볼게요. 연구 프로젝트는 그냥 연구라고 번역하면 돼. 연구의 컨스트럭턴트는 건설이라는 뜻도 있고 구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연구의 구성을 만들어내고 또 증거의 해석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 자, 그냥 한마디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아,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명사 덩어리 2개 나왔는데 한 단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 그리고 증거의 해석. 과학이죠, 그냥. 과학. 과학을 형성하는 창의적 요소들이 존재한다. 과학의 대용어를 이렇게 길게 현학적으로 늘러뜨려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내야죠. 이 지문은 여기서 2문장을 연결한 친구는 끝났어요. 과학에도 창의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 다음 3번. 자, 이제는 주제문 반복일 겁니다. 주제문을 찾았기 때문에. 과학적 설명은, 자, 지인이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 과학적 설명이니까 과학이죠. 과학은 연관되지 않습니다.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사실의 연대기를. 자, 여기다가 The Chronology of Facts에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자, 이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사실의 연대기라는 건 이것도 단어 가볍게 외워봐. 사실의 연대기, 그냥 사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연대기는 연대 순으로 시간 순서대로 쭉 모아놓은 걸 뜻하거든요. 사실의 연대기는 그냥 사실이에요. 과학은 사실에만 연관되지 않는다라고 not just를 썼네요. 그럼 뭐랑도 연관이 돼야 될까? 창의력과도 연관이 돼야 돼요. 사실이 아닌 것들과도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진술이 바로 뒤에 나올 거예요. They construct를 끊고 frameworks에서 끊어주세요. 자, framework는 틀이란 뜻입니다. 틀에다가 어휘 포인트. 그들은 틀을 만들어냅니다. 자, for 앞에 소가로 열고 data 닫고 in order to 앞에 소가로 열고 explanation 닫고 of 앞에 소가로 열고 observed에서 닫아주세요. 자, 그들은 틀을 만들어냅니다.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에. 자, 여기서 systemically chosen data에다가 밑줄 그어보세요. 자, 유나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라고 했는데 체계적으로 선택됐다 어떤 단어의 대용어게? 체계적으로 선택됐다? 이게 크리에이티브죠. 선택이란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선택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체계적이란 단어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초슨이잖아. 선택이라는 건 자신의 주관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결국 크리에이티브의 대용어예요. 뒤로 갈수록 어려운 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2문장에서 답을 못 알아냈으면 뒤로 갈수록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첫 2문장에서 반드시 끝을 냈어야 돼. 자, 그들은 과학은 틀을 만들어내는데 체계적으로 선택된 것을 위한 틀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in order to provide에서 끊어주십시오. 여기 뒤는 낚시예요. 사실상 아마 헷갈릴 겁니다. 더 보면 제공하기 위해서 일관적이고 의미 있는. 자, 이때 consistent and meaningful에다가 어휘 포인트 그어봐봐요. 이거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면 마이너스 단어 같죠? 과학은 하나의 일관적인 설명만은 제공할 거야 라고 낚시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일관적이고 의미가 있는 설명은 일단은 뒤집을 수 없는 플러스거든요. 자, 그래서 선택된 데이터를 통해 창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의미 있는 설명을 만들어낸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관적인이 아마 여기서는 함정으로 쓰인 단어일 겁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의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자, 그리고 what is observed에다가 upper 포인트. 자,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옵니다. 그러면 의주 동의 어순을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what의 의주. this observed가 동이 되겠죠. 관찰된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 실험된 것을 의미하고요. 실험에서 과학은 선택된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거죠. 선택된 데이터에 의존한다. 즉 창의력이 요구된다. search construction에서 끊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하윤이 그러한 구성은 자, 여기서 5번에다가 별표하고 삽입적으로 search라는 지시어가 나왔기 때문에 앞문장과 연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러한 구성이 플러스 단어인가요? 마이너스 단어인가요? 그러한 구성.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체계적으로 선택한 데이터로 구성하는 거니까 플러스 구성이죠. 얘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구성이잖아요. 창의력이 반영된 구성이니까 여기 뭘 하고 있는 거죠? 플러스 단어예요. 그 다음에 lead us 그리고 to imagine specific kind of subject matter에서 끊어보세요. 자, 하윤이 해석해 봅시다. 그러한 구성은, 즉 창의력이 반영된 구성은, 자, 플러스 단어니까 뒤에도 플러스 단어가 나와야겠죠. 상상하게 합니다. 특별한 종류의 주제 문제를 상상하게 합니다. in 앞에 소가로 열고 relations에서 닫고요. 여기도 대용어 흐름 놓치면 안 되죠. particular sort of에다가 어휘 포인트.
미안해요. particular sort of에다가 어휘 포인트 밑줄 그을게요. 특정한 종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자, 주제 문제를, 자, 특정한 주제를, 자, 여기도 specific kind도 밑줄 긋고요. 그리고 이메이진도 밑줄 그을게요. 자, 세 단어가 각각 또 창의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게 합니다. 일단 과학 실험에서는 상상이라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과학은 상상과는 거리가 먼 학문이에요. 아, 이러겠지 이런 거보다는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증명해야 돼. 상상해서 끝내면 안 되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 분야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선택한 데이터, 그러니까 창의력을 발휘해서 선택한 데이터가 결국 상상하게 만들어준다. 특정한 종류의 주제 문제를 특정한 종류의 관계 속에서 상상하게 한다. 결국은 크리에이티브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다 모여 있네요. 그리고 The Story Lines에서 끊고 S 표시, 어퍼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고요. 줄거리는 They inspire 앞뒤 대괄호, 역시 플러스 단어죠. 스토리는 줄거리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것도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이나요? 줄거리라는 단어가 문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문학이 바로 대표적인 창의력의 산물이잖아. 그래서 이 줄거리라는 단어를 쓴 것만 봐도 과학은 하나의 문학 작품이다. 과학을 하나의 문학 작품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줄거리들, 그들이 영감을 주는 이 줄거리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역시 플러스 단어로 나와야죠. 단어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이 수준이 이제는 1학년과는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고등학교 모의고사가 2학년 중반부터는 진짜 급격하게 어려워지거든요. 1학년과랑 차원이 다르지. 자, 다시 그들이 영감을 주는 이 이야기들은, 줄거리들은, 줄거리라고 했지만 얘는 과학 이론을 의미할 겁니다. 과학이에요, 과학. 그 과학은 창의적 과학이죠. 훨씬 효과적입니다. for 앞에 소가로 열고 그 다음 experience 닫고 over others 앞뒤 소가로. 자, 다른 경험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자, 여기도 부사구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창의적인 이런 과학이, 즉 스토리 라인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자, 이 두 문장에서 왜 주제를 끝내야 되는지 알겠죠? 뒤로 갈수록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아요. 여기서 헤매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장. 4줄짜리예요. 이거 보면 이 함정에 빠져서 이제 못 나옵니다. 여긴 아마 가장 힘들 거야. 왼 앞에 소가로 컴마 닫을 건데 어디서 컴마가? 아, 컴마 대신에 대시대시를 썼어요. 앞뒤 소가로. 자, 부사절, 부사구로 시작했네요. 중요 성분이 아니에요. 빠르게 we can blind까지 주절로 빠르게 넘어가야 돼요. 여기도 낚이면 함정에 이제 빠져서 못 나옵니다. 여기도 개뻘이에요.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neglect에다가 어휘 포인트, 창의력을 무시하면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마이너스죠? 여기는 더 볼 필요도 없는 문장이에요. 창의력을 무시하면 뒤에 빈칸이 뚫려 있다면 마이너스 내용이 나오면 끝나겠다. blind ourselves라고 마이너스가 나왔네. 다 안 봐도 끝났죠. 그치? 이번에 모의고사 다 100점 맞아올 수 있죠, 그러면? 자, 우리가 창의력인 기여를 무시할 때, 창의력을 무시할 때 과학에 있어서, 과학의 상상에 있어서 또 트레트 할 때, 트리트에다가 어휘 포인트하고 V1, V2 표시하겠습니다. 자, 모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과학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거 모형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보통 실험 용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거 과학 지문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모델은 실험 모형을 뜻해. 실험 모형. 그걸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 뉴턴 모델 이런 말 들어봤죠? 뉴턴이 만든 실험 체계를 뉴턴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실험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이런 창의적인 기여를 무시할 때 과학의 상상력에서, 그리고 대할 때, 이 모형들을 대할 때, 그리고 해석적 설명들을 대할 때, 그냥 실험이니까 과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s 앞에 소가로 facts에서 닫고 어휘 포인트는 straightforward입니다. straightforward. 자, straightforward에다가 밑줄 긋고요. 자, 얘는 직접적인, 솔직한이란 뜻입니다. 혹은 간단한이란 뜻도 있어요. 단순한. 적어주세요. 단순한, 직접적인. 얘가 의미하는 대용어 찾아보자. 태은이? 어떤 단어의 대용어일까요? 직접적인, 단순한. 저는 까먹지 않았어요. 첫 문장에 올라가야지. regular and predictable이지.
그러니까 계속 까먹으면 이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저는 계속 모든 문장을 해석할 때 첫 번째 문장은 계속 연결을 하거든. 그러니까 까먹으면 안 돼.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알겠죠? 얘가 의미하는 건 predictable과 그리고 regular 두 개입니다. 자, 이런 직접적인 사실로서 해석을 하게 될 때, 자, 결국 똑같은 얘기죠. 창의력은 무시하고 규칙적인 것으로만 바라본다면 이었으니까 마이너스는 올리고 뒤에 빈칸 역시 마이너스 단어가 나와야 합니다. blind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눈을 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to 앞에 수가로 말을 해서 닫고요. 어휘 포인트로 limitation에다가 다시 한번 역시 마이너스 단어죠. 자, 그리고 given은 주어진 혹은 특정한이란 뜻입니다. 주어진 아니면 특정한. 특정한 모형의 한계에 우리 스스로를 눈에 멀게 하고 그냥 fail to not에서 어휘 포인트 역시 마이너스 놀리죠. 근데 정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없다. 자, note는 무슨 뜻이지? 주목하다고요. fail 투부정사가 쓰였네요. fail 다음엔 투부정사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주목에 실패합니다. potential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이거 명사예요, 여러분. potential 무슨 뜻이니? 그렇죠. 잠재력이란 뜻인데. 자, 혜린이 이과니까. 아니 얘도 이까요. 뭐야, 왜 이과 아닌 척했어요? 아니 저 맨날 말하는 여기 이까 말도 물어보잖아요. 아, 그래서 아닌 척했구나. 이제부터 안 까먹을게요. 자, 위치의 도지가 영어로 뭐겠어? 포텐셜. 그렇죠. potential EP잖아, EP. EP는 M G H 보다 MV야. MV는 그 운동 에너지. 네, MV MGH. 선생님 이과예요. 농담. 자, potential 끊고요. 운동 에너지는 MV 제곱. 그렇죠. 2분의 1 MV 제곱. 자, for 앞에 소가로 열고 그다음 situation 닫고 to 앞에 대가로 열고 applies 닫고 to which에다가 upper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아우 긴 문장이지만 사실 핵심은 알맹이는 되게 간단하거든. 만약에 창의력 무시하면 눈이 멀어버린다. 딱 이 성분 6개에서 끝냈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사족에 불과하다. 자,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내신이니까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창의적인 기여를 무시하면 그런 과학적 상상력을, 그리고 대하게 된다면 이 모형들을, 이 실험들을, 해석적 설명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단순한 사실로 무시하게 된다면, 심지어 더 나쁜 것은 사실로 본다면 모든 현실을 포함하는 사실로 보게 된다면 다 가볍게 넘겼어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특정한 모형의 한계. 특정한 모형은 어떤 특정 실험의 결과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얘기일 거고, 또 주목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잠재적인 에너지, 잠재력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오해하게 되면서 misunderstanding도 어휘 포인트. 상황을 오해하는 것 때문에. 자, to which는 어떤 기능을 하니 혜린아? to which. 수식, 그쵸. 완전한 문장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전치사역이 관계대명사 성분이에요. 이것이 모두 적용하고 있는, 자, 1이 나왔었네요. 1에다가도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잘못하여라는 부사입니다. 이것이 잘못 적용하고 있는 그 상황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1. 됐죠? 잘했습니다. 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지요. 조용히 갔다 오세요. 그래요? 자, according to 앞에 소가로 열고, 윤리와 사상. 자, according to 앞에 소가로 열고, 그 다음 컴마에서 닫아주세요. 컴마. 자, 부사구로 시작을 합니다. 자, 혜린이 집중. 자, according to부터 컴마까지 앞뒤 소가로 하고, 홉스 나왔네요. 홉스. 자, 국가론 주창한 사람이잖아요. 홉스에 따른 사회계약론. 은비가 아는 것 같은데. 홉스가 어떤, 그래요? 자, 홉스에 따르면 man, 사람은 is not a being에서 끊어봐. 존재란 뜻의 명사입니다. being. 사람은 존재가 아니에요. 후 앞에 대괄호 열고 그 다음 morally에서 닫아주십시오. 자, in spite of 앞에 소괄호 instinct에서 닫고요. in spite of가 원래 흔하게 무슨 의미로 쓰이죠?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지만 뭐뭐를 무릅쓰고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stinct에다가 어휘 포인트, 얘는 본능이란 뜻이죠. 자, 얘도 주저 중심 요약은 같습니다. 첫 두 문장에서 끝내야 돼요. 홉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사람은 존재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다. 주절 끝났죠. 끝났어요. 사람은 다 악마다예요. 악마다. 홉스에 따르면 성악설이에요. 홉스는 인간들을 굉장히 짐승 같다고 생각했어. 자, 투 앞에 소가로 열고 자 끝에 닫아주세요. 스스로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자연의 상태에서는요. 자, 이때 자연이란 단어도 얘기하겠습니다. 배경 지식이 있으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홉스가 어떤 이론을 주장했는지 알고 나면 훨씬 더 쉽게 읽히거든요. 자, 누가 읽을까? 서빈이. 자, 홉스가 주장한 사회계약론이 만인에 대한 투쟁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어떤 상태? 만인에 의한 투쟁. 국가가 없는 상태죠.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국가가 이렇게 제도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자유를 묶어두지 않으면 사람은 하도 짐승 같고 악하고 비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국가가 있어야 이런 짐승 같은 인간들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국가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우리 배경 지식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문장 사실 배경 지식 알았으면 끝나긴 했습니다. 홉스는 인간을 부도덕한 존재로 보았다. 자연의 상태라면. 이번 수능에 나왔던 거 알아요? 이게 34번의 요거 소재로 쓰였어요. 홉스의 사회계약론. 자, 그 다음 hence 앞뒤 소가로. 그러므로 the only place 끊고 자 주어는 place입니다. where 앞에 대괄호 열고 liberty에서 닫은 다음에 upper point는 where이에요. 자, where이 어떤 기능을 하니 혜리나? 수식이죠. 특히 완전한 문장 수식의 기능을 합니다. 자, 유일한 장소는 자 therefore hence는 그러므로의 뜻이기 때문에 앞이 원인, 뒤가 결과 순접이죠. 그러므로 자 도덕과 도덕의 자유가 begin 미안해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닫아야 돼요. 바로 실수해버렸죠. where 그러므로 자 도덕과 그리고 도덕적 자유 자 혜리나 요렇게 두 단어가 나와 있으면 하나만 가져가면 된다고 했어요. 특히 핵심 키워드로 요약해 볼까요? 어떤 단어 남길래? 도덕이죠. 그러므로 도덕이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여기까지 끝낼게요. 원래는 부사구가 더해져 봤자 크게 의미 없으니까요. 응용을 혹은 적용을 발견하기 위해 자, 이 어플리케이션은 적용 또는 응용의 뜻입니다. 응용을 발견하기 위해 도덕이 시작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시작될 것이다. 자, 우리 배경 지식 동원해 볼까요? 지인이 그러면 도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작 지점은 어디에 있어요? 국가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체가 다 국가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겠죠. 국가입니다. 국가. 자, where에다가 어퍼 포인트 할게요. where은 완전한 문장으로 뒤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sovereign power 나왔네요. 주권의란 뜻이고요. sovereign. 여기 어휘 포인트. 주권의 힘. 그리고 namely는 앞뒤 소가로 즉입니다. 즉, 자, state가 바로 국가의 의미가 있죠. 국가. 앞뒤 소가로하고 동격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주권의 힘, 즉 국가가 출현할 곳이다. 자, emerge는 일형식으로 출현하다의 뜻입니다. 끝났네요. 자, 이 두 문장으로 주제문 정리해보면 홉스는 인간은 도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있어야만 도덕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죠. 자, 다음 주제문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대용어 연결하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홉스가 설명합니다. Describe the state nature. 자, 여기 태은이 자연의 상태, 이거 다시 말하면 어떤 상태로 봐야 돼? 국가가 없는 상태.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상태죠. 뒤에도 빈칸이 있다면 마이너스 단어가 들어갈 거고요. 인위치 앞에 대괄호 short에서 닫고 upper 포인트는 in which입니다. 역시 완전한 문장으로 앞에 있는 circumstance를 수식하겠죠. 자, 태은이 해석해보자. 홉스는 그냥 직역할게요. 자연의 상태를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 마이너스 상황이겠죠. 사람의 삶이 solitary, poor, nasty, brutish, and short까지 다 마이너스 단어인 것만 알면 돼요. 물론 내시는 다 알아야죠. solitary 무슨 뜻? 고독한. 그다음 poor, 가난한. nasty, nasty는 더러운이란 뜻이고요. brutish는 잔혹한. 그리고 마지막 short는 부족한 혹은 짧은이란 뜻이에요.
마지막에 보통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어려운 단어를 줘요. 여기선 짧은보다는요 부족한으로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글 해석이 조금 어색하네요. 부족한. 뭔가 부족하고 그리고 잔혹하며 그리고 못되고 그리고 poor 가난하고 또 solitary 고독한 상태일 것이다. 자, it means 이것이 의미합니다. when 앞에 소가로 열고 all에서 닫으세요. 자, 지인이 해석 이것이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미한다. 사람들이 살 때. 자, 여기도 그쵸. general power가 어떤 단어의 대용어일까요? 국가. 그렇죠. 항상 키워드 연결. 까먹으면 안 돼요. 국가가 없이 살면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가 없이 살게 되면 역시 마이너스 논리가 나오겠죠. 이는 진짜로 전쟁 상태. 그렇죠. war에다가 이 state of war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겠습니다. 전쟁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자, 앞에 문장이 너무 어려웠는지 부연 설명을 해주네요. 다시 말해 이런 걸 환언이라고 합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는 거. 얘는 플러스 논리죠? 똑같은 진술 반복이에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주제문이. 다시 말해 홉스에다가 S 표시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어? 컴마 앞뒤 소가로. 항상 주어와 동사의 분석을 방해하는 컴마 성분이 나오면 앞뒤 소가로 하고 날리세요. 중요 성분이 아닙니다. 빌리브에다가 어퍼 포인트하고 V 표시. 자, 여기는 세리 해석해보자. 다시 말해 홉스는 후에다가 어퍼 포인트 어떤 사람이에요? 인정했던 사람이죠. 대절을. 자, 뭘 인정해? Human beings. 인간이 social and political에다가 어휘 포인트. 사회적이고 정치적이지 않다고 여긴 사람이죠. not이 반드시 붙어야겠죠. not 빠지면 오답이 됩니다. 자, 홉스라는 사람은 인정했던 사람인데 인간들이 사회적이지도 또 정치적이지도 않은 존재들이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인데 in 앞에 소가로 네이처에서 한 번 더 닫고요. 자연 상태에서는 자, 어차피 넣어봤자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불과해요. 이 사람이 믿습니다. 대절을. 자, 또 부사구 나왔네요. without부터 자, 주어 동사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닫아야 되니까 일단 being에서 닫고 또 in 앞에 소가로 열고 그 다음 nature에서 닫아주시고요. 자, 여기 power에서도 한번 닫아주시고요. 자, human beings에다가 upper 포인트, I에다가 upper 포인트 하겠습니다. 자, SV 표시할게요. SV 표시. 자, 다시 볼게요. 홉스라는 사람은 인간이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자연에서 이렇게 믿었는데 자, 믿고 있습니다. 권력이 없다면 자, 더 파워에다가 어휘 포인트하고 자, 윤서야, 더 파워는 어떤 단어의 대용어일까요? 힘, 권력, 바로 국가를 상징하는 단어죠. 국가가 없다면 플러스 논리일까요? 마이너스 논리일까요? 마이너스 논리니까 역시 뒤에도 마이너스 형용사나 보어가 등장해야 합니다. 자연의 상태에서의 인간은 anti-social에다가 어휘 포인트. 반사회적인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낚시예요. 이거 플러스 단어거든. rational이 무슨 뜻이니?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 단어인데 플러스처럼 보이지만 마이너스 단어예요. 이거 이성적인 또는 합리적인이란 뜻이거든. 낚시입니다. 낚시. 그래서 제가 둘 중에 하나 더 직관적인 것만 남기라고 하는 이유가 무조건 함정을 넣거든요. 고3 거는. 근데 뒤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합리적인데 뭐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거야? 그쵸. 이기심에 기반해서만 합리적인 거니까 마이너스 단어가 되는 거죠. 이런 데 낚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휘 문제를 낸다면 여기에다가 밑줄을 대용어로 넣어도 되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합리적이라는 단어, reasonable 같은 단어도 있을 거고 혹은 good 같은 단순한 형용사를 넣어도 오답이 될 수, 이거 굿을 넣어야겠죠. 굿을 넣어야 돼요. 플러스 형용사가 아니니까 뒤에 있는 based on이라는 조건 때문에 아무리 좋은 단어를 넣어도 마이너스 의미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기심에 있어서는 플러스 단어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다음 moreover 추가적인 진술입니다. 논리는 바뀌지 않죠. 게다가 여긴 별표하고 삽입 적어주세요. 자, 게다가 since부터 컴마까지 앞뒤 소가로 표시하고 자, 사회가 is that a natural phenomenon 끊고 자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사회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there's no natural force에서 끊어주세요. 또 there is는 어떤 뜻을 만들지나 there is 있다죠.
어떠한 자연의 힘도 없기 때문에. 자, bringing together에서 bringing 앞에 대가로 together에서 닫겠습니다. 그리고 bringing에다가 upper point.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자연의 힘이 없기 때문에. 자, 다음 what부터 bring them together까지 밑줄. 그리고 as 앞에 소가로 society 닫고. 약간 그림이 미니언즈 같다. Is that a mutual affection에서 끊고요. 어휘 포인트로 mutual affection에다가 밑줄 긋겠습니다. 자, 그들을 함께 모으는, 사회로 모으는, 자, 여기도 잘 보세요. 부사절이랑 부사구는 내용이 어려워요. 그리고 의미상 되게 애매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항상 주절 중심으로만 내용을 파악해야 돼. 그래서 what부터 한번 주절부터 해석하고 그 다음 부사절 해석해 드릴게요. 그들을 사회로 함께 모으는 건 상호의 애정이 아니다라고 했네요. 야, 이건 홉스에 대한 추가, 홉스의 이론에 대한 추가 진술이거든요. 사실 크게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어렵기만 할 뿐. 여기 내용을 정리해보면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 자, society는 국가의 대용어예요. 국가로서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는 건 애정 때문이 아닐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오히려라는 양보 재진술 구조입니다. 앞에 부정이 나오면 반드시 양보에 대한 재진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진술이 주제문이에요. 저라면 not 보고 바로 7번 문장 넘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자, 다시 그들을 사회로, 국가로 모아주는 건 애정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했네요. 그럼 애정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오겠어? 전쟁 때문에 모이는 거죠. 전쟁하기 싫어서 모이는 거예요. 서로가 좋아서 국가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로 있게 되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전쟁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거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밑에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fear, mutual fear라고 대용어를 연결했습니다. 공포 때문에 모였다. 결국 국가가 형성되는 건 이런 투쟁의 상태를 피하기 위한 인간의 공포심이다. 철학까지 배울 수 있었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 윤리와 사상에서 홉스 나오면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홉스는 사회계약론, 그 인간이 그 국가를 형성한 이유가 만에 대한 투쟁을 피하기 위한 공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봤습니다. 하나 얻어갔지요? 어우, 딱 봐도 잘 싸우게 생겼네요. 얘가 지겠다 얘네가. 무기를 해야죠. 네. 그림부터 본 거예요. 자, 다시 앞부분 여기 부사절도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자, 게다가 추가적인 어떤 내용을 주제를 심화시킬 때 쓰는 성분입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사회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며 그리고 어떠한 자연의 힘,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자연의 힘도 없기 때문에 사실 큰 힘이 없거든요. 그래도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국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국가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는 건 애정이 아닙니다. 감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국가가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오히려 공포심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겠죠. 자, 뒤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레더에서 유나 해석해보자. 이것은 오히려 즉 사회를 만드는 것, 국가를 만드는 요인은 무엇 때문이다? 상호, 그렇죠, 두려움 또는 공포죠. 상호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of 앞에 소가로 열고 future에서 닫으세요. 자,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간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of는 뭐뭐에 대하여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사람의 공포 때문입니다. 자, 대답해 여기 여러분 이세다가 어퍼 포인트, 그리고 대세다가 어퍼 포인트하고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강조 구문이에요.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잘 안 보이죠? 컴마 같은 혹은 부사구들을 다 날려야 구조가 보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모아주는 것, 다시 말하면 국가를 형성하게 하는 것은 현재 상태와 미래 상태에 대한 공포심이다. 이때 강조 구문이었고요. assemble stem에서 끊어주세요. assemble은 모으다, 합체하다죠. 자, 문장 끝났습니다. 주절 끝났으면 내용 정리도 끝났고 since 앞에 소가로 끝에 닫아주세요. 왜냐하면 공포의 원인은 끊어주세요. 다음 is a common drive에서 끊고 drive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얘가 명사로 동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기 혹은 욕구라는 뜻도 있어요. drive, 동구나 욕구. 어몽 앞에 소가로 열고 그 다음 people 닫고 in 앞에 소가로 열고 nature 닫아주세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어떤 공동의 욕구라고 했네요. 그것이
공포심이 공동의 동기이기 때문에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뒤에는 사실 큰 알맹이가 없었고 첫 두 문장에서 역시 주제문을 다 끝내야 되는 글이었습니다. 홉스가 주장했던 인간이 사회를 만든 이유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는 투쟁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쟁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공포심을 피하고자 국가가 형성되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문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글이에요. 인앞에 소가로 열고 에이지 닫아보세요.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에 또 인앞에 소가로 팀즈에서 닫아주세요. 이거 방학 때 했었어? 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지인이가 한번 오늘 가이드를 많이 해주세요. 자, 기억이 다 나죠? 유진이도 했었네. 서빈이도 했었고, 그죠? 은비도 은비는 중간에, 이거 했었어요. 자, 해보자. 자, 지인이가 해볼까요?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에서 자, 어디에서 또? 많은 회사와 많은 팀에서. 자, 그냥 많은 회사, 많은 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모든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화 시대는 현대 사회죠. 현대 많은 집단에서 이 정도로 가볍게 넘길게요. 이제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주절이거든요. 오브젝티브에다가 어휘 포인트. 그리고 에러 프리벤션, 리플러커빌리티에서 닫는 게 아니라 어휘 형광펜 표시해 주세요. 자, 지인 해석해 보자. 오늘날 많은 회사에서 목표는 더 이상 오류 방지와 자, K빌리티는 능력을 뜻하거든요. 리플리는 반복이란 뜻이니까 반복 가능성이란 뜻입니다. 자, 통념적으로 봤을 때 에러를 방지하는 거, 또 반복 가능한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회사 입장에서 원래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문장에 너무 뻔한 통념이 나오면 웬만하면 뒤집혀요. 그리고 매니는 웬만하면 통념을 제시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뒤집혀요. 많은 회사들, 많은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웬만하면 뒤집힙니다. 왜냐면 성공한 회사는 극소수일 테니까. 자, 오늘날 시대에 보면 많은 회사들의 목표가 더 이상 오류 방지가 아니고 반복 가능성이 아니에요 라고 했네요. 역시나 플러스 개념들을 첫 문장부터 부정했어요. 얘가 주제문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뒤집으면 바로 주제문이 나오거든. 유진이, 그럼 회사들이 요구하는 거, 추구하는 건 뭐겠어? 오류와 일회성이죠. 현대 회사들은 성공하려면 오류를 일부러 만들어내야 되고 반복이 아닌 새로운 것, 창의력을 계속해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끝났죠, 이 글은? 두 번째 문장 볼까요? 반대로 바로 나오네요. creativity, speed, keenness인데 자, 대용어 연결을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서빈아, creativity, 창의력은 어떤 단어의 대리버일까요? 첫 문장에서 어떤 개념이랑 반대될까? 창의력. 반대 개념 찾아봐. 반복 가능성의 대리버죠. 반복이라는 건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내는 거거든. 근데 창의력은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speed는 속도. 에러겠죠, 에러. 빠르게 하면 에러가 발생하겠지. 그리고 또 keenness, 명민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물론 명민함으로 외워도 좋고요. 날카로움이란 뜻도 있습니다. 함정이죠. 그쵸? 갑자기 모르는 단어, 애매한 단어를 마지막에 제시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명확하게 앞에 있는 단어의 대리버를 제시하고 있고 얘는 사실 되게 중립적이에요. 명민함, 뭔가 신속함, 날카로운, 뭔가 세련됨 이런 의미인데 어디에도 연결하기가 힘든 함정 단어예요. 여기서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요 두 개를 합쳐서 명민함이 나온 거거든. 창의적이고 또 빠릿빠릿한 거, 이게 바로 킨니스거든요. 자, 다음 볼게요. 산업시대. 자, 여기도 시대로 이 대립구도를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혜린이, 산업시대는 최신인가요? 아니면 옛날인가요? 옛날이잖아요. 옛날이면 그 목표가 뭐겠어? 오류를 방지하고 반복을 계속 똑같은 거 찍어내는 게 옛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도로 번역을 하고 연날에는 목표가 미니마이즈에다가 어휘 포인트. 옛날의 목표가 뭐다? 베리에이션, 다양화 또는 변형이죠. 변형 또는 다양화라는 뜻입니다. 다양화를 최소화해야 돼요? 아니면 최대화해야 돼요? 옛날에서는 최소화하는 게 목표였을 거예요. 자, 바로 뒤집죠? 4번에다가 별표하고 삽입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나 인앞에 수가로 투데이 닫으세요. 오늘날의 창의적인 회사에서 maximizing variation is SV
more essential에다가 어휘 포인트, maximizing에다가 upper 포인트, s 그리고 is에다가 v 표시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자. 자, 혜린이. 그러나 창의적인 기업 문화에서 기업은 변형을 변형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필수일 것입니다. In this situation, 앞뒤 소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biggest risk, 가장 큰 위험, risk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이때 did라는 지시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5번 문장도 삽입 포인트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에도 삽입 적어봅시다. 별표하고 삽입 적어주세요. 하지만 자, 변화를 극대화하는 것이 오늘날은 필수적이죠. 변화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창의력과 또 창의성과 오류, 또 속도죠. 빠르게 해야 되고 오류를 일부러 만들어내야 되고 또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오늘날은 필수이다. 키워드 3개 계속 까먹으면 안 되고 가지고 가야 돼요. 계속.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현대사회를 의미할 겁니다. 이런 현대사회에서는 위험이 존재한대요. 함정이죠. 그치? 주제문을 흐리는 듯한 문장이잖아. 이러한 상황에서 큰 위험은 실수하거나 혹은 지속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위험이 아닙니다. 다시 여기서도 making a mistake 밑줄 긋고 losing consistency에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주제문 잡을 때 규칙 같은 거 얘기 하나 해드렸거든요. 양보 재진술. 부정했으면 바로 뒤에 주제문 나와요. 뭐뭐가 아니라 not A but B 구조. 그래서 여기에서 부정을 한번 했으면 뒤에가 주제문이 돼요. 여기 부분을 빠르게 넘겨야겠죠. 이러한 상황, 창의적인 기업들이 이런 현대의 상황에서는 가장 큰 위험이란 실수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속성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대용 연결해 볼게요. 실수 만드는 거 한 단어로 뭐야? 오류죠. 오류도 아니고요. 또 losing consistency, 반복, 지속성을 잃어버리는 게 뭐야? 반복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반복하지 못하거나 오류를 만들어내는 것이 위험이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면 어떤 내용 나올 것 같아요? 오류를 못 만드는 게 위험이고 반복하는 게 위험이다가 되겠죠. 자, 내용을 안 봐도 뻔해요. 이것은 바로 그 실수는 이때 it은 실수를 의미하겠죠. 실수는 끌어당기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되게 애매한 단어를 쓰거든요. 탑 탤런트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게요. 자, 탑 탤런트는 자, 유능한 인재를 뜻합니다. 탑 인재. 최고의 인재라고 번역할게요. 최고의 인재. 자, 대용어를 놓쳤으면 여기서 아마 멘붕이 올 겁니다. 갑자기 탑 탤런트가 왜 나올까? 그럼 이 사람의 특징 말해볼까요? 탑 탤런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오류를 많이 일으키고요. 이렇게 해야 돼. 오류를 많이 일으키고요.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인재는 이 특성을 갖고 있어요. 특히 오류 때문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오류는 뭔가 기존의 방식과 다른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막 진짜 치명적인 오류 이런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돈을 잃어버리거나 횡령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네. 자, 기존의 방식과 다른 형태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오류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위험은 실수 만드는 거나 지속성 잃어버리는 거 이런 게 위험이 아니라 진짜 이 실수는, 진짜 위험은 바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탑 인재, 즉 최고의 인재를 끌어오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자, to 앞에 대괄호 열고 그리고 끝에 닫아주세요. 여기 quickly에서 when 앞에 소괄호 열고 shift 닫으십시오. 자,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인재고요. 또는 상황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고, 자, 환경이 변화할 때. 자, 여기도 키워드 연결해 볼게요. 발명이란 단어랑 그리고 변화시킨다. 방향을 변화한다고 할게요. 방향 변화시키는 거. 이 두 개의 대용어 한번 연결해 보자. 혜린이, 새로운 제품을 발명한다는 건 어떤 단어를 의미해? 그렇죠. 창의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건 속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계속 연결이 되죠? 아마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겠지만 우리가 의식을 하고 보면 다 보여요. 흐름들이. 자, 그래서 퀵클릭까지 연결하면 더 좋겠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기. 상황이 변화할 때. 자, 다음. 자, 6번. 여기도 주제문 반복이네요. 일관성과 반복 가능성. 플러스 개념인가요? 마이너스 개념인가요?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서프레스에서 어휘 포인트 할게요.
역시 마이너스 단어가 나와야죠. 창의력과 일관성과 반복 가능성은 자 suppress 뜻이 뭐니? 억압하다입니다. 억압합니다. 신선한 생각을 억압합니다. 대나페의 소가로 끝에 닫고 자 여기는 to bring에다가 upper 포인트 할게요. 병렬이죠. to suppress에다가도 upper 포인트. 자 얘는 자 보어 병렬입니다. likely 다음 to 부정사로 보어 병렬이에요. 여기 more likely가 부사거든. 자 훨씬 더 억압할 것 같고 또 bring 가져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bring은 사형식이거든요. 사형식이라고 적어봐. 사형식의 특징 사람 사물 두 개의 명사가 나오죠. 목적어. 너의 회사에게 이윤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라고 했네요. 자, 역시 마이너스 논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suppress가 어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A lot of mistakes 끊고 많은 작은 실수는 커마 앞뒤 소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painful에다가 어휘 포인트 많은 작은 실수들은 자 주어는 mistakes 동사는 help입니다. 많은 작은 실수들은 때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자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도 있지만 뭐뭐 할지라도라는 얼도어의 뜻이 있어요. 이것도 꼭 외우세요. 뭐뭐 할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많은 작은 실수들이 때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자 실수는 여기서 플러스 단어니 마이너스 단어니 그렇죠. 오류의 대용어예요. 에러의 대용어니까 플러스 개념이죠. 많은 작은 오류들이 저는 오류로 번역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많은 작은 오류들은 역시 플러스 단어가 들어가겠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헬프 세모, 런 세모 표시하고요. 런에다가 어퍼 포인트 회사를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역시 스피드를 나타내는 퀵클릭까지 나오네요. 이런 흐름들이 다 보이죠? 다시 많은 작은 오류들이 때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양보전은 어차피 버리는 거 알죠? 회사가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빠르게. 그리고 our critical part에서 critical 어휘 포인트 그리고 innovation cycle 여기도 어휘 포인트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혁신의 사이클 어떤 단어에 대용어지? 창의력이죠. 그렇죠. 창의력에서라고 번역했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창의력에서 혁신적인 주기에서 혁신적인 사이클에서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자 똑같은 구조가 또 나오네요. 이러한 상황. 자 지시어가 나왔기 때문에 별표하고 삽입 적어주세요. 자 여기는 셀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을 얘기할까요? 바로 앞이니까 실수가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도 적어주세요. 실수 상황입니다. 플러스 개념인가요? 마이너스 개념인가요? 그렇죠. 이 상황은 플러스 상황이고요. 자 저는 이 8번 문장을 삽입 문제로 내면 아이도 좀 까다로울 것 같은 게 앞에도 비슷한 구조가 5번에 있잖아요. 헷갈리겠지. 그래서 이 상황은 플러스 상황입니다. 앞에 5번에서는 마이너스였어요? 플러스였어요? 여기도 플러스 상황이었어요. 알겠죠? 이 상황에서 rules and process 끊고 no longer the best answer에서 끊은 다음에 자 rules and process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여기도 대용어 연결해봐야겠지. 은비 룰은 어떤 단어의 대용어일까요? 첫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봐. 어떤 단어의 대용어일까? 오류 방지랑 반복 가능성 중에서 오류 이거는 방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절차, 과정을 뜻하니까 반복 가능성이겠죠. 절차대로 따르면 똑같은 걸 한다는 얘기니까요. 반복 가능성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규칙을 지킨다는 건 예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니까 얘는 오류 방지를 의미할 거고 프로세스는 절차가 있다는 거니까 반복을 하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럼 얘는 플러스 단어들이에요? 마이너스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얘 마이너스 단어예요. 논리적인 속성을 봤을 때는 이 글에서만큼은 마이너스 단어가 되어야죠. 자, 그럼 이런 혁신의 상황에서 실수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규칙과 프로세스는 노론 거에다가 어휘 포인트.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입니다. 더 이상 최선의 대답이 아닙니다. A symphony에서 끊고 what you are going for에다가 어휘 포인트 할 건데 여기서의 중요 단어는 이겁니다. A symphony. 자, 심퍼니가 뭐니 혜린아? 교향곡이란 뜻도 있고 교향악단이란 뜻도 있거든요. 교향악단이 뭔데?
함께 그쵸 음을 만들어내는 집단이에요. 오케스트라 같은 거.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규칙과 반복 가능성이에요. 교향곡이라는 것 자체가 전통적인 클래식 음악이거든. 엄청나게 엄격한 규칙을 따라서 쓰이는 곡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창의적인 곡이 아닙니다. 딱 규칙이 있어요. 반복 가능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잡아낼 수 있었어야 돼. 심포니가 나온다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단어일 거고 역시 마이너스 논리가 나오겠구나. 자, 심포니는 교향곡은 혹은 교향악단은 너가 향해야 될 곳이 아닙니다. What you are going for. 너가 향해야 할 곳이 아니에요. 자, leave. 떠나세요. 혹은 남겨두세요. conductor and the sheet music. 여기서 끊고요. 자, 이것도 어휘 포인트 할게요. 더부터 sheet music까지 밑줄 그어 주십시오. 어이 뭐야 이거. 자, sheet music은 sheet가 그 똥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이거예요. sheet. 자, sheet music은 악보입니다. conductor는 전도체 아니고 지휘자입니다. 전도체 전기가 통하는 물질도 컨덕터야. 자, 갑자기 전도체가 나오진 않겠죠. 지휘자와 악보는 버려라. 자, 이때 지휘자와 악보는 어떤 단어에 대용할까요? 규칙과 반복 가능성. 다시 말하면 앞에 나왔던 심포니죠. 교향악입니다. 교향악을 떠나라. 규칙과 절차는 버려라. 자, leave behind에다가 이거는 좀 헷갈릴 테니까 어퍼 포인트로 할게요. 얘가 하나의 구동사입니다. 프레이저얼 벌브고 leave behind는 뭐뭐를 뒤에 남겨놓고 떠나는 거니까 내버려 두다라고 번역합니다. 자, 지휘자랑 악보는 뒤에다 남겨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자, 마지막 문장. 여기가 하미추론 문제 포인트였죠. 빌드. 자, 재즈 밴드에다 올 포인트 할게요. 대신에 재즈 밴드를 만들어라. 자, 그러면 여기서 대립상 한번 잡아보자. 앞에 나왔던 심포니가 규칙과 오류 방지를 의미했다면 이 뒤에 나오는 재즈 밴드는 뭘 의미하겠어요? 창의력과 오류와 그렇죠. 속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죠. 말 그대로 재즈 음악은 실제로도 흑인들이 만든 장르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음악들의 음을 변형하거나 아니면 템포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 여러 가지 뭐 화성 같은 것들을 변형해서 기존의 곡을 변형하는 장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창의력과 오류와 속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하미추론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어휘 문제로 내면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네요. 플러스 단어가 마이너스처럼 쓰였고 마이너스 단어가 플러스처럼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기 때문에 어휘 문제가 나오면 싹일 것 같아요. Right? 자, 그림을 한번 뒤늦게 이해해 볼까요? 이해를 못하겠네 이 그림은. 네. 자,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얘가? 로봇이 다리가 6개예요. 꽃게인가 봐. 오류 가능성이네. 로봇이 팔이 6개면 안 되잖아. 되나? 실수 오류 가능성인가요?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군요. 지문보다 이게 더 어렵다, 그지? 자, 이제 그림은 빼는 게 낫겠어요. 그림을 해설해 줄 시간이 아깝네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